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그러면 어떤 주제에 이야기를 해볼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기업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과 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과자나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많이 먹죠. 주로 이제 야근하다 보면은 당이 많이 땡기다 보니까 과자를 좀 많이 먹었는데 이게 제가 군대 때 좀 들였던 잘못된 습관이라서 네. 저녁을 먹기보다 야식을 먹기보다는 좀 과자를 좀 계속 끄적이면서 먹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자 좋아하는데 비싸더라고요, 요즘. 확실히 이제 저도 요즘에는 과자가 좀 손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일단 가격도 가격인데 옛날만큼의 어떤 그 옛날 과자들에 대한 감성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초코파이 정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초코파이 먹어본 게 거의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누가 이제 나봐서 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제과 기업이라든가 과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런 기업들이 사실 실적을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잘 간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잘 안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이 제과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제목도 이제 정상 영업합니다라고 되는데 이 사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다 쓰러져 가는데 정상 영업한다는 플래카드만 겨우 걸려 있는 이 가게 모습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제과 기업 하면은 사실 우리가 과자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식료품 안에 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생필품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과자를 잘 좋아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과자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제과업계 특히나 이제 과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프로틴 바라든가 이런 거는 일상생활을 지금 이제 식용 대용으로 지금 이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제과업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연계성들 그리고 실상에서의 사항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얘기를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과업종이 지금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주가를 좀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다가 오히려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에 비하면은 사실상 이제 편의점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도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생활지원금을 이제 굉장히 많이 풀어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집 주변에 인근 지역에 있는 가게들 특히나 편의점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와인도 많이 팔렸다, 고급 안주 팔렸다, 그리고 과자류들 많이 팔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이제 지금 전쟁과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후부터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과자 및 제과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주가는 반납을 했는데 오히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밀 가격.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의 밀 생산량이 1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지금 이제 불바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밀 수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품 가격에 대해서 인상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밀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면 부담을 하기보다는 사실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발표됐던 CPI도 왜 계속 물가를 집중하느냐.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장사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적인 논리에서 당연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부분까지도 굉장히 크게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식품업계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농무부에서 2024년에서 25년 이 이제 수확기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밀 수확량은 253.600만 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지난 8년 동안을 비교를 했을 때는 최저 수준의 생산량에 도달할 것이다.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요즘에는 뭐 잡초 태우는 뭐 레이저로 잡초 태우는 인공지능 기계들도 다 도입해서 농가들이 다 생산한다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기후 이변 자체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농산물 생산 자체가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홍수 피해가 지금 발생하게 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엘니뇨와 라니뇨 현상이 바뀌게 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초여름 날씨가 벌써 나오기 않나. 네.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비가 잘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낙농가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밀을 대체해서 이제 보통 이제 옥수수 사료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낙농업계 특히나 이제 우유를 짜는 이렇게 이제 우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데 2023년 7월에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우유 가격을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농림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각 농가들을 다 불러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을 합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유 그러니까 기름이 아니라 음용 우유입니다. 네, 우유 가격을 이제 쿼터제를 지금 도입을 한 게 2002년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우유 가격에 대한 연동제를 시행한 게 2013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뭐 1리터당 3,000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네. 사실 전 세계에서 우유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보다도 우유 가격이 거의 1.5배 정도 수준으로 더 높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우유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쿼터제니까 굳이 다른 우유 들어오더라도 낙농가에서 우유 다 사지 않느냐 이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원유 가격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낮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에 대한 부담들을 또 누가 지고 있느냐? 농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유를 막 생산하는 이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실제 이 우유를 키워서 낙농가에서 이제 착유를 하기까지 이제 공장에 운송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이 우종들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우유를 이제 뽑아냈을 때 여기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사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검사는 해외에서는 다 이제 낙농가들이 먼저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유가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이걸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낙농가 보호 중심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우유 업계에 대한 보호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횡령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즉 물론 미윤이 너무 마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횡령을 당연시한다 이 부분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도 지금 낙농업계들에 대한 전망들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제과업종들도 여기에 대해서 연계적인 타격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남아있는 거는 담합행위라든가 뻥튀기 대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 3월인가요? 이때 이제 크라운 혜태와 혜태제과가 이제 매출을 뻥튀기 했다가 과징금을 약 60억 정도 이제 철탄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빙그레라든가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 여기서 4대 이제 아이스크림 제과사들이 이제 담합을 해서 누가 어느 정도 물량 가져갈지 우리가 미리 정해놓자. 2+1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제품까지만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합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런 악습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과 업종들 계속 이런 식으로 먹는 걸로 장난치고 이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기업들에서 과연 투자할 메리트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우리가 과자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대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엄청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가격이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식품주들은 레깅 효과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국제 밀 가격이 계속 후퇴를 했는데 CJ에서는 아직까지 밀 가격을 더 올렸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식품 업계에 대한 이제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식품 업계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실정에서 봤을 때 지금 식품 업계들 중에서 그래도 꽤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고 꽤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김밥이라든가 라면 그리고 김치 매출이 있었죠. 실제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종갓집 김치가 작년에 매출에서 절반 이상의 포지션을 가져갔었고 농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라는 그 타이틀을 떼버리고 이제는 아예 글로벌하게 시장에서
걸 높여가겠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나 뭐 성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우회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식품주들이 뭐 지금 물가의 현상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물가는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마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해외에서 얼마나 실적들을 가져오고 있느냐. 우리가 뭐 과거에는 우리가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초코파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오리온에서 브랜드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건 초코파이가 아니라 닥터유입니다. 국내에선 닥터유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죠. 이 러시아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초코파이 공장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맛의 초코파이 제품이 미국의 러시아 마트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료품 관련된 거래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용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기업별로 이 전략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매출 탄력이 높은 빙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절기,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지금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운 날씨인 동남아 지역을 좀 공략하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식품주들 가운데서 제과업종 주가는 하락했는데 실적은 올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실상 음식료 쪽이 좀 가격 전가가 쉽게 이뤄지기도 하고 또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에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해외 실적 잘 내는 기업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떤 것부터 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아까 잠깐 소개됐던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바이오 제약사 이제 인수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1월에 좀 급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오리온 그룹 자체가 제가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이제 초코파이를 넘어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제과 업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라인업들을 만들고 있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제과 업계들에게 비난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질소 과자 뻥튀기 과자다. 그러니까 뭐 까보고 나면은 뭐 박스 안에 내용 몇 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오리온이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러면은 소품 종목 위주로 가더라도 좀 프리미엄 전략을 가자라고 했던 게 이 닥터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이제 이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2007년, 2008년, 2009년 이 당시 여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쉽게 뭔가를 도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리온이 승부수를 건 것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2%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무려 24% 상승을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이제 레깅 효과가 좀 크게 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9.5%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 매출이 1분기 매출이 12.2%가 올랐는데 국내 매출이 9.5%다. 그 말인즉슨 해외 매출 성장이 좀 탄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특히나 이제 안정적인 지위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항 수출이 좀 증가가 됐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닥터유 브랜드가 이제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이제 초코파이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가 이 당시에 누적 매출이 620억이었는데 닥터유가 621억 원으로 이제 연내 누적 매출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올해 이제 1000억 브랜드 달성 여부가 좀 굉장히 주목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9년, 20년, 21년까지 계속 이제 평균 성장률이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탄력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처럼 건강 관리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달콤한 먹고 싶은 이제 이 군것질 거리를 좀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오리온의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과 기업들도 제품을 좀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대표 제품이 초코파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출이 닥터유 쪽에서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15년 만에 론칭한 지 15년 만에 1000억 원을 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더운 날씨 언급해 주셨는데 빙과 기업들 어떨까요? 일단 이 빙과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빙그레랑 그리고 이제 롯데웰푸드가 있는데 이 두 업체가 지금 사실상 초박빙의 경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제 지난 14일,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국내 이제 빙과 시장, 그러니까 작년 기준 국내 빙과 시장의 점유율이 일단 롯데웰푸드가 39.86%고요. 빙그레가 39.85%입니다. 그러니까 0.01% 포인트의 격차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빙그레가 또 이제 이전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또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빙그레가 굉장히 많은 탄력들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롯데웰푸드도 여기에 지지는 않겠다. 그래서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랑 2022년인가 이때 이제 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유율이 지금 아직까지는 1등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과업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빙과류를 만드는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 싸움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제 레드오션이 돼 갔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매출을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매출이 이제 3조 3,00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0.3% 이렇게 후퇴를 했는데 빙과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6,088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트비 중에서는 한 18%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출 선방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뭐 제로, 나뚜루, 설레임, 뭐 티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미국이나 대만 그리고 필리핀 쪽을 공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빙그레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뭐 날씨 더워서 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유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탄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지금 인도의 하브모 지역에 있는 하브모 3공장이 또 완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인도 내 지금 이 월드콘이나 메가톤 그리고 돼지바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판매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게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좀 거래 자체는 좀 다소 많이 몰려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좀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웰푸드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웰푸드가 이제 웰푸드의 실적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빙그레도 지금 이제 해외 수출을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데 네네. 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뭐 붕어 사망코나 뭐 메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이 뭐 베트남에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쪽에도 이제 매출을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중동 지역 공략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빙그레의 모습이 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날씨 탓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빙그레가 이제 빙그레가 이제 인수를 했던 이 혜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17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제품들이 이제 지금 어디에 수출 많이 되느냐? 북미 캐나다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한류 열풍이라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아이스크림 제품 자체가 한류 열풍을 가져가기는 뭔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경쟁성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다라는 점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빙그레 그리고 이제 롯데웰푸드 이 두 기업들도 최근에 좀 주가가 지금 4월 이후부터 좀 탄력을 받은 거는 뭐 날씨 영향들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분들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10에서 15% 정도를 각오하고 접근을 해 보신다 하면은 일단 이 마진율 자체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과자주들 뭐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은 뭐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오히려 좀 소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네네. 오히려 식품 자체가 가치주로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처럼 신성장주들이 조금 탄력을 못 받을 때 특히나 금리 인하가 좀 장기적으로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귀 현상들을 좀 많이 주목하시면서 이 배당까지도 좀 챙겨가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내에서 점유율 0.01% 차이로 또 이 빙과 시장에서는 두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 해외 공략 측면에서 저희 함께 살펴드렸고요. 제과 기업들 전반적으로 마진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쪽 사이드로 또 투자 전략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또 오후장 투자 전략도 힘내서 힘차게 출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